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백만 명이 오늘 이 지구를 떠나갔습니다. 이 지구에서 여러분들 출산과 죽음이라는 거를 겪지 않고 죽는 사람은 없죠. 다 출산과 죽음을 겪으면서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출산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를 어떻게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식민사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식민사관은 어떤 것이냐면 역사를 건드리는 거예요. 역사, 과거를 건드려서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을 편집을 하는 거죠. 종북주의자도 그렇고 종일주의자들도 그렇고 생각을 편집을 해요. 그래서 그 과거의 것을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현재가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현재를 종로로 타면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를 그렇게 만드니까. 왜 승전국의 국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역사관이냐? 역사관을 건드리느냐? 여러분들께서 일진회라고 아시죠? 일진회. 저 일제시대 때 일진회.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들이 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에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조선사 편수회고 또 일진회입니다. 근데 이 조선사 편수회와 일진회가 한 일이 뭐냐면 일진회는 애국지사들을 숙청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조선사 편수회는 뭐냐? 역사책들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자, 저기 382북을 보십시오. 382북을 가면은 역사가 다 바뀌어 있잖아요. 제대로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없어요. 왜? 모든 게 김부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관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김부자 외에는 영웅이 나타나면 안 되고 영웅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부자 외에는 다 하수인이고 노예들이야. 그렇게 역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종북의 역사관은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부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역사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38 이남에 있는 애국자들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들의 전략입니다. 일제시대 때 했던 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일제시대를 정당화하는 거죠. 네. 또한 종북사관, 주체사관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관이라는 거. 역사를 그렇게 쓰면 역사를 그 역사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 땅에 있는 역사의 주류가 뭡니까? 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원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네안데르탈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피엔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인류가 발전했다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요? 인간 자체를 하등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서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등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지배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지배는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다 그래요. 어느 나라 역사나 똑같습니다. 예. 만약에 프랑스가 영국을 점령했어요. 영국이 프랑스를 점령했어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그 점령 기간에는 군사적인 것도 있고 외교적인 것도 있지만 역사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민족과 각자의 나라의 우수성을 먼저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예. 모든 제국이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제국을 보세요. 이스라엘 제국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들어오죠. 파사가 들어오죠. 알렉산더가 들어오죠. 로마가 들어오죠. 이집트가 들어오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역사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역사관은 원숭이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주입될까요?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은 원숭이 같은 종족이다. 너희들은 원숭이 같다. 너희들은 원숭이다. 너희 부모는 원숭이고 너희들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노예처럼 대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대하는 존재 자체도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왜 우주인설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예. 왜? 그 우주인설을 만들어가지고 외계설을 만들어가지고 이 하등한 지구인들을 우리가 지배하러 왔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뭐, 청나라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소련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김일성 정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북은 그렇게 안 합니까? 친일은 그렇게 안 합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게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야지 지배하기가 편하고 그래야지 다스리기가 편하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들은 피조물이 있고 어떤 이들은 종이 있고 어떤 이들은 자녀가 있고 어떤 이들은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짐승처럼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다 짐승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그러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요? 짐승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이 영혼이 없다면 짐승처럼 죽어도 돼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걸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인간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영적 존재거든요.
영원한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들께서 짐승처럼 살고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대접받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배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본체가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는 이 사단의 앞잡이들, 이 어둠의 세력들, 그들과 싸워서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어 주신 거죠. 가짜는 인간들 때문에. 왜? 그렇게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창조주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사랑하고 가장 어렵게 여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사는 게 뭐 있겠습니까? 출산과 죽음,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짐승들도 똑같아요. 곤충들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창조주를 숭배하는 거, 창조자를 숭배하는 거, 창조주께 예물 드리고 감사하고 창조주를 전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특권이 오직 천사들도 이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천사들도 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천사들이 경배를 해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감사를 해요. 천사들도 충성을 해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 전도예요,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겼냐? 오직 구원받은 인간에게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수백만 명이 죽는데 그 수백만 명을 어떤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있죠.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참 진짜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을 외면할 겁니까?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일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모르시고 죽는다? 그럼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를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먼지와 때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 이 육체라는 존재는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이 나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요. 이 무지죠, 무지. 너 그 죄 있잖아. 너 그런 죄 있잖아. 그래, 있는데 어쩌라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너 그런 죄 있잖아. 너 그런 죄 지었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살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만 해결하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죄는 지적하면서 죄 해결 방법은 지적하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사가 예수님께 독사 새끼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간단한 건데. 자기들의 의식이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의식이. 왜?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냥 자신들의 의식 자체가 율법주의자예요. 또한 복음주의자는요, 자신들의 의가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안 졌으니까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나는 이런 죄를 안 졌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훨씬 나아.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죄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 간음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세상법으로는 행위에 대한 죄가에 대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행위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에요. 판사들이 그러한 간음의 생각이 없습니까? 검사들이 그런 간음의 생각이 없습니까? 행동으로 말고 생각으로만. 변호사들이 그 간음한 생각이 없습니까? 그들이 더 간음하고요. 그들이 더 그런 성적인 범죄를 더 많이 저질러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그런 것들로 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여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왜냐? 예수님은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들은 죄가 없냐? 뻔히 생각을 보고 있는데 왜 노아의 시대 때 왜 멸망당했습니까? 생각이 악해서 멸망당했거든요. 인류가. 행동이 악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생각이 악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예. 왜 얼마나 생각이 악합니까? 거룩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하면서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로 가득 차 있고 구데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 방청객들 보세요. 방청객들은 그런 죄가 없으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의 형벌은요, 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는 생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들이 하는 걸 보세요.
생각들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들이 보인다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생각들이 보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음 이후가 보인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 못해요. 죽음 이유가 보이는데, 죽음 이유가 보이는데, 어? 죽음 이유가 없다는 사람, 죽음 이유를 말하면 못하게 만드는 사람, 또 죽음 이유가 이렇다고 가르치는 사람, 죽음 이유는 저렇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럼 보면은요, 진짜 참, 한 부류는 가증스럽고요, 한 부류는 불쌍하고요, 한 부류는 어처구니가 없고요. 한 부류는요, 못될 것들, 그러죠. 생각을 보시라니까, 생각. 벌써 뻔히 보이는데, 벌써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런 가증스러운 말들과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 착한 척, 선한 척, 이 도복 입은 사기꾼들이라고 있잖아요. 도복 입은 사기꾼들. 요즘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분이 최재형 씨 아닙니까? 최재형 씨가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보여요. 생각. 그 말하는 말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말하는 그 말의 생각이 보인다니까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느냐에 대한 의도가 아니라 그 생각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에서 의도가 나오고 의도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고. 예?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왜냐하면은 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최재형 씨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최재형 씨 본인이 아니라 최재형 씨는 열매거든요. 열매인데 그 열매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양이 있는 거예요. 토양. 우리가 감나무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다른 집 담을 넘었어요. 예? 그러면 그 감나무가 누구 겁니까? 먼저는 뿌리가 어디 있느냐예요. 뿌리가. 그 열매가 담을 넘어왔다고 해서 우리 집 게 아니라 그 담을 넘어온 그 열매, 그 감나무의 줄기와 감나무의 가지와 감나무의 나무와 감나무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나무가 누구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예? 말들의 뿌리가 어디 있고 토양이 어디 있느냐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있는 이슈 청문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게 보시면은 참 제가 그런 걸 말할 처지는 아니고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그냥 온라인 상이니까 제 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뿌리가 있어요.
각자의 토양이 있고, 토양이라는 게 뭡니까? 그 열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양분을 제공해 줘요.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양분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사람의 양분이 있어요. 예. 그 여러분들께서 그 뿌리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뿌리. 그리고 그 양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볼 줄 아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도 그 나이가 됐으면 이제 죽을 나이가 됐어요. 예, 죽을 나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북한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 거기는 일당 독재고, 거기는 사회주의고, 거기는 주체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요, 종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자, 저 일본을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종교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신사참배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종교 활동을 하라 이거예요. 왜?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어떤데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전제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나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친일주의자들이 있어요. 전제주의자들이죠. 전제주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생각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들의 생각을 보세요. 생각. 말만 보지 마시고 말만 듣는 그 귀가 발달하지 마시고요. 그 말하는 의도라는 그 의도에 대한 그러한 지식만 발전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생각을 보시라니까. 생각. 이렇게 보면요, 이제는 자신들의 정체가 다 드러났어. 보니까 자신들의 뿌리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주의자 분들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일주의자 분들도 배웠어. 종북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어. 아, 저렇게 뻔뻔하게 하면 되는구나. 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역사 무시, 과거 무시, 현재 무시. 그냥 말하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종북주의자들이요, 너무 그러는 거야. 너무. 이거는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근거와 논리를 자기들 나름대로 입맛대로 만들어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아, 저렇게도 믿고 추종하는 세력도 있구나. 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왜 힘을 잃어갑니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요, 그 근거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고 종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우파들이 우익들이 힘을 잃을 때가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새누리당 때부터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 그때 차떼기하고 사과 박스채로 막 돈 주고 그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러한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우파들이 화가 났어. 우익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익들 인사들을요, 지금의 우익들 인사들을 인정을 안 해줘요. 지지를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공산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주체사상주의자들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종북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있고 전신 그리고 여운형의 남로당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구의 민족주의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 빨치산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제도 수용소 세력이 있죠. 거제도 수용소 빨치산 여기에서 활동 같이 하고 막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굴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끈끈한 그러한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북한에서 피난한 피난민들 속에 있는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친일주의자들, 예. 또 이 땅에서 활동했던 친일주의자들, 그죠? 그때 당시에 고관 대작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이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것만 보시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 열매가, 저 사람의 뿌리가 어디고 저 사람의 지금 현재 토양이 어디구나, 그걸 알게 되죠. 예. 그러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유우파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의리가 없어요. 의리들이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의리들이 없어요. 의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결속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파들한테는 끊임없는 책임과 끊임없는 지지와 끊임없는 그런 것들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친일파들도 그렇고 친북파들도 그렇고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역사관이 약한 젊은이들이 종북으로 가고 친일로 가죠.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틀딱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것들만 고수하려고는 자기 수구 세력이 되고 갑질하고 과거에 그랬던 그런 걸로 과거팔이만 해놓고 젊은이들한테 계속해서 희생만 요구하는 그런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해버렸어요. 어떤 샤프한 생각들이 없어요.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좌파들을 보십시오. 걔네들은 계속해서 어떤 그런 창작물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종북과 전제주의 국가는 종교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신앙이라는 걸 이런 절체절명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전도 없고 또 창의적인 것도 없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나 있지. 보이세요? 저 종북 사람들은 보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은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계속 올려놓잖아요. 계속. 그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올리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보십시오. 젊은 사람이 올라가면 끌어내기에 바빠요. 어차피 윤석열이나 한동훈 장관은 종북주의자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이 생리적인 거고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우익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는 거예요. 좌익들은 좌익들이라 그래도 우익들 속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익들 자체가 그런다니까요. 왜 그런지도 아시죠? 이제 보십시오. 이제는 대통령 선거할 때도 요번에 총선에서도 그랬잖아요. 총선에서도 질이 멸렬이에요. 우익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락해서 그래. 타락해서. 욕심 부리고 자기 거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럴 거예요. 이 좌익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로 똥을똥 뭉쳐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 경기, 이 시합,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이 우익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만약에 중국에서 만약에 축구가 진다, 축구를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외국인 선수 용병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에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좌익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좌익들도 자기들 내에서 인물이 없잖아요. 어? 자기들의 도덕성도, 역사관도, 또 윤리관도, 이런 것도 자기들이 그 벌써 상품성이 없다는 걸 알고 다른 곳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익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익들은 자기 안에서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대단한 자신들의 상품성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경기에 질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용병을 끌어와서라도 어찌됐든 간에 경기에 이기고 전쟁에 이기고, 응? 스포츠에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서만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만.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헤게모니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만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국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전제주의자들에게 지배당하느니 차라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력에게 지배당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히 잘했다고 보는 그 입장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러한 연합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까?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안보 공백을 막아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장면 대통령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 또 사상과 철학이 많이 바뀌었죠.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사상과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연합국의 그러한 힘과 연합국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경제 발전을 이룬 거고, 네.
그 공로를 우리는 인정을 해줄 건 인정을 해줘야죠. 이게 말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런 수많은 그 친일 세력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친일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없습니까? 근데 그 친일 세력들이요, 공산주의자들한테 학을 띈 사람들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러고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왜 친일 세력들을 왜 처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보세요.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로 소련과 미국으로 갈려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나눠졌으면 미국이라는 자유진영과 소련이라는 공산진영으로 나눠진 거지 일본과 한국으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미 군정 입장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 군정에 예속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일본은 미국의 말 한마디에 그냥 꿈뻑 죽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고 훅 날아가 버리니까. 환율 한번 조정하고 무역 한번 제재 가하면 끝나버리는데요. 미일 동맹 속에서 그 사령관이 별이 2개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 속에서 사령관이 별이 3개예요.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사령관이 별이 더 높단 말이에요. 직급이 더 높아요. 대단한 거죠, 이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건 바로 미일 연합국의 사령관에 의해서 우리가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한미 사령관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참 이거 대단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종북과 친미와 엄연히 따지면 종북이 있죠. 또 종미가 있죠. 종일이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3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세력화돼 있어요. 그걸 인정하십시오.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보여요. 벌써 이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드러났죠,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친일 인명사전부를 만들었으면 친미 인명사전부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친북 인명사전부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안에 어항 안에 있다고 해서 똑같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물고기가 아니고요. 어떤 물고기는 미꾸라지고요. 어떤 물고기는 잉어고요. 어떤 물고기는 낙지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근데 종북주의자들 속에서 종교인이 나와요. 친일주의자들 속에서 종교인들이 나와요. 종미주의자들 속에서 종교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종북주의자에서 종북주의자가 거기에서 목사가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스님이 나오고
어떤 종교에 누가 나온다?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예? 예를 자 보세요. 친일주의자예요. 그 뿌리가 아버지 세대가 친일주의자예요. 친일주의자 속에서 목사가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또 스님이 나오고 또 다른 종파의 어떤 그런 저기가 나오고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요. 이 말 들어보면요. 말을 들어보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자기는 자기의 뿌리,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종북주의자고 과거의 그런 종북인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에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그들이 목사가 돼요? 이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대했던 그 종일주의자들이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스님이 된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아버지를 보고요. 그 사람들의 할아버지를 보라니까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아버지와 그 사람의 할아버지를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나온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종북주의자와 종미주의자와 종일주의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개예요, 세 개. 그 외에는 없어요. 없다니까요. 무서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게요. 이 북한에 강영욱이라는 자가 있었거든요. 그 강영욱이라는 자가요, 목사였어요. 근데 그 목사가요, 누구였냐면 공산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자. 목사인데 공산주의자였어요. 그 뿌리가. 사람들이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요, 강영욱의 말을 듣고요, 다 속았어요. 그래서 교장단 회의에서 교단 회의에서 이승만 아니 김일성을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다 지원을 한 겁니다. 지지를 했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김일성이가 권력을 잡고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지원해줬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다. 왠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에서 목사가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스님이 나온다는 걸요, 여러분들 믿으면 안 돼요. 왜 족보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세인지 깨달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걸 모르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이 전제주의 국가하고요, 이 공산주의 국가하고요, 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 비판하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 얘기는요, 나라 전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도 이런 일이 있고요. 예? 종교 단체에도 이런 일이 있고요. 학교에도 이런 일이 있고요. 집단에도 있고요. 어디나 있는 겁니다. 어디나. 그래서 종북주의자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적화가 목적이에요. 종일주의자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이 나라가 전제주의가 되는 걸 목적이에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 우익 친미주의자들은요, 이런 역사관을 얘기를 하는 걸 부끄러워요, 여겨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6.25 전쟁터에서 6.25에서 이렇게 싸웠다 저렇게 싸웠다 이러한 얘기들을 부끄러워해요. 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 야, 내 나라에서 내가 전쟁을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신 분들이죠. 예, 그분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애국자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종북주의자들의 애비와 그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마누라와 자식들이 죽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이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친일주의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친일주의자들은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서 전쟁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군으로 참전을 했잖아요. 근데 종북주의자, 현재의 종북주의자들은 누구냐? 6.25 전쟁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적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을 살려줬어요. 숙청하지 않고. 근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북송시키지 않은 것,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최명신 장군이 자기들을 지산 빨치산인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 감사하지 않고요. 그런 걸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미워하고 최명신 장군을 미워하고 백선혁 장군을 미워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 이후에 그들이 대한민국의 편에서 싸웠느냐, 대한민국의 적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아군과 적군이 나눠지고, 그리고 애국자와 애국자가 아닌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다 그래요, 다. 얼마나 이 나라의 조선공산당 세력과 남로당 세력과 지리산 빨치산 세력과 거제소 수용수 세력, 그리고 김구의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피난민 가장해가지고 이 나라에 온 수많은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그들 세계 속에서 그들은 서로 간에 그러한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예. 순진한 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친일파들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죠. 순진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챙겨주지 않아. 농공행상으로 자기들이 더 뜯어먹으려고 하면 뜯어먹었지 챙겨주질 않아요. 근데 종북주의자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서로 나눠가져요, 서로.
누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고 그래요. 왜? 자기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 자, 보세요. 거제도 수용소 세력, 거제도 수용소에서 3년간 갇혀 있으면서 서로 얼굴 모르겠습니까? 지리산, 빨치산, 지리산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 얼굴을 모르겠어요? 예? 남노당, 노동당, 한마디로 노동당 세력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각자? 자식 100일 되면 챙겨주죠. 생일 되면 챙겨주죠. 가서 떡 해주죠. 도와주죠. 결혼하면 결혼식에 참석하죠. 부주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80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조직을 이끈 겁니다. 여러분들.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익들은 어떻습니까? 우익들은 조금이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한계예요, 한계. 그리고 거기 안에 종북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안에서 변절하고 배신하고 패널들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 패널들이 나오면은요, 그 패널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까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 한번 치면은요, 그 모든 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들의 본 적이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수고는 안 해. 그러면서 누가 원래 누가 그러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 인명사전부도 만들어야 되고요. 친북 인명사전부도 만들어야 되고요. 친일 인명사전부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왜 대한민국 안에서 왜 친일 인명사전만 만들어야 됩니까? 친일한 사람들보다 친북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였는데 사람들을. 수백만을 죽였어요. 수백만. 이 인민군들은요. 군인을 죽였지만은 그 밑에 있었던 그 뿌락지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은요. 예? 민간인을 죽였어요. 민간인을 학살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 누구 한 명을 쳐보세요. 누구 한 명을 쳐보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다 나와 있어요. 공인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전향한 사람들 같습니까? 네?
친일주의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향한 것 같으세요? 친북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에 전향한 것 같습니까? 절대로 전향 안 합니다. 그들은 그게 종교인데, 친북이 종교고 친일이 종교인데 그걸 전향을 하겠습니까? 전향을 안 하죠. 그냥 전향하는 척만 하는 거죠. 전향하는 척만. 대한민국은요, 딱 네 가지만 보면은 역사는 속지 않아요. 하나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포츠담 회담, 그리고 메가도 포고령, 그리고 한일 어업협정. 이 네 가지만 보면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치셔가지고 그냥 한 시간 정도만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은요,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관에 대해서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누가 올래, 누가 그러네, 김구가 올래, 이승만이 올래, 절대로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럴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전쟁 이후에 벌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눠졌는데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부속되지 않고 예속되지 않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북이 이북이 저렇게 된 게요, 공산주의화된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근데 거기에서 무슨 뭐, 누가 올래, 누가 그러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죽인 군인들을 죽이고 민간인을 죽인 자들이 이 나라의 공산주의자고 남노당 세력이고 민족주의자들인데, 그리고 거제도 수용소 세력이고, 지리산 빨치산 수령, 그 지리산 빨치산 세력들이 민간인들을 얼마나 잡아 족치고 죽였는지 아십니까? 특히 그 일본 이제 지리산 빨치산들이요. 지리산 빨치산들이요, 사람들을 감금하고 구타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분야자들 강간하고, 그게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그래도 일제시대 때는요, 범죄를 저지르면 법정이라도 세웠죠.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그냥 몽둥이 두들겨 패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비판시키고 그냥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대한민국의 아버지를 죽이고 형님을 죽이고 부녀를 죽이고 딸을 죽이고 했던 그런 종북 세력들이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유진영들이요,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새누리당 있을 때 그 차떼기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요, 민심이 완전히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응? 알아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해서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참고하시고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월남 그 대사관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체가 됐고 없어졌는데, 옛날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를 이렇게 술도 주고 돈도 줬어요. 근데 그분들이 술은 받아요. 양주. 양주를 받는데 돈은 안 받아요. 그래서 아이 그냥 돈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돈은 안 받아.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월남을 월맹이었을 때 월남을 멸망시킨 방법이 돈으로 멸망시킨 거예요.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돈으로 월남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은 절대로 돈을 받질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데, 지금도 월남의 군인들이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 월남의 군인들은요, 뒷돈을 받질 않아요. 선물을 받으면 받았지. 뭐 그게 그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그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2조만 있으면 이제 어쩐지 2조만 있으면은 적화시킨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그 저기 어디입니까? 그 고시원들 가면은 공부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공시 많잖아요. 준비하는 사람들. 그죠? 임용고시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사시 준비하고, 그때만 해도 행시, 사시, 고시, 뭐 외시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신문 기자들도 기자 되려고 하는 고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학고방 같은 데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공부합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얘네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그냥 공부시켜라. 근데 얘네들한테 2억씩 줘라, 2억씩. 진짜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2억씩 주고 얘네들이 합격할 때까지 밀어줘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사시 본다고, 공시 본다고, 외무고시 본다고, 또 임용고시 본다고 준비하다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밥 사주고, 무료로 밥 사주고, 또 학원비 대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컷 이제 먹여요. 실컷 용돈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나중에 밝히죠.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간첩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좀 도와줘라. 그런 얘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그런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2조면 몇 명인가요? 2억이면.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GNP가 뭐 600조고 1000조고 북한은 무슨 뭐 GNP가 뭐 40조다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 걔네들의 목적은 적화예요, 적화. 왜? 매년 600조짜리 회사를 자기들이 한 입에 먹느냐 안 먹느냐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2조. 그냥 어차피 굶는 거, 어차피 피죽도 못 먹는 거 그냥 남한에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나요? 공부하는 사람들, 응? 공부하는 사람들 뒤통수 치려고나 하지. 공부한다고, 응? 밥 한 끼 사주고 수업료 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야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너희들이 나 도와준 거 있어? 이러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종북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도 저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친일주의자들이 저기 학구방 같은 관악, 관악구 그런데 아니면 저기 용산 그런데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밥 사주고 학비 내주고 고시원비 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나 벌 줄 알지. 자유진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나 벌 줄 알고 그러지.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고시원비 대주고 용돈 주고 그런 사람 있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유진영 사람들, 자유진영에 계신 그 정치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거에 대한민국에 참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월남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대우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좌파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요,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챙긴다니까요. 그러면서 누구는 더 주네, 누구는 덜 받네, 이럴 수 있나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지금도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점심 쿠폰 한 달짜리 끊어주고, 그리고 고시원비 내주고, 예?
그리고 학원비 내주고. 예? 그 끽해봐야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돈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2조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뭐 끽해봐야 1년, 2년, 어떤 사람은 길게 잡아 5년 공부한다고 쳐봐요. 응? 그러면 생활비 다 대주고 뭐 해도 다 대주고 해도 1억이에요. 1억 안 들어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해요. 제 얘기가 틀린 말 같죠? 근데 우파들은 공부한다 그러면은 뜯어먹잖아. 서로 뜯어먹잖아. 밥 장사에서 뜯어먹고, 또 뭐, 고시원에서 뜯어먹고, 학원에서 뜯어먹고, 다 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시겠죠. 그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예? 조금씩 공산주의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헌재, 또 여러분들이 법원, 뭐 변호사, 또 판사, 또 뭐 어디 신문사, 방송국 이런 사람들이 종북주의자들이 왜 없습니까? 있지.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들은 집단으로 싸우는데 우익들이나 친일 세력들은 개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뜻맞고 마음 맞고 자기의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조직력에서부터 다르죠.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 해도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한 얘기가 많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얘기들, 더한 얘기들. 하다못해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우리나라를 친미국가로 만들고 친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바지 전략을 세우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 여자를 룸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하룻밤 보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우리 우리 미국에 온 사람들을 뭐 친미주의자로 만들거나 친일주의자로 만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서 친북 인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북한에 1박 2일을 간 사람들은요. 그냥 금강산 여행을 했던 어떻게 됐던 간에 거기에 부부가 같이 들어가지 않고 둘이 같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100%예요. 100%. 100% 시바지 전략입니다. 시바지 전략. 100%. 100%예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자기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줄 아십니까? 1박 2일에 이제 저녁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회포 풀고, 어? 밥 먹으러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수백 대의 비디오가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앞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다 틀어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종북 인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뿌리부터가 종북 인사들도 있고, 그렇게 씨바지 전략을 해서 종북 인사를 만들고, 그리고 또 돈을 줘서 종북 인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 입장에서, 또 아니면 고시원에서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북한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공산주의의 사고방식과 자본주의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으로 공산주의를 보면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공산주의자들한테는요, 속는 거예요. 자본주의자들이. 저기 북한이 물난리가 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북한이 붕괴가 될 것 같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이시죠? 그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라는 바이죠. 뭐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화되면. 적화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나마 월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월남 같은 경우에는 월남식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 한반도에서 북한식 공산주의는요, 특히나 이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 그리고 결국은 북한에 있는 공산자들에 의해서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죽고, 토사구팽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요, 8,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8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8세 이상은. 왜? 8세 이상들은 벌써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 어찌됐든 간에 이집트를 경험한 거예요.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8세 이상은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8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적화가 되면은요, 8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그리고 여자들은 살려놔요. 여자들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8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그 노인네들 빼놓고는 여자들은 다 살려줘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종북주의자들이 이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당 독재. 그게 걔네들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왜? 공산주의자들은 돈으로 만들어지죠. 여자로 만들어지죠. 거기다가 그 아버지의 뿌리, 할아버지의 뿌리,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친북 인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려오죠. 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여자들하고 그 밤에 했던 그러한 일들 동영상으로 보내주죠. 그리고 자기의 씨앗, 자기의 자식들이 뱃속에서 자라는 거 한 번씩 보내주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른 격리된 장소에서 그 자식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보내주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수용소에 가둬버리죠. 그래 보십시오. 부모로서 눈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뱃속에서 나온, 다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안 그런 사람들 있나요? 안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충북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친북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바지 전략이에요. 씨바지 전략. 씨바지, 뭐 씨앗 심기 전략?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북한에 1박 2일을 무조건 올라간 사람들은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이게. 북한은요, 그냥 남한의 적화가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나라는 목적이 뭡니까? 경제 발전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무슨 목적, 국가의 목적이 있습니까? 국가의 목표가 뭐가 있나요? 네. 뭐 세계화? 민족 죽음? 모호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국가 전략 목표가 적화입니다. 적화. 그래서 옷도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책 자체가 다 적화의 목표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교부다. 우리나라는 무역부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무슨 기업이다. 그러면은 그냥 돈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걔네들은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적화가 목적이에요. 적화가. 대한민국의 적화. 그 대한민국의 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외교, 교육. 거기에 모든 게 그냥 영화, 방송, 신문, 모든 게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 나라가 그런 곳이 저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과 우리가 그 GP 얼마 되지도 않는 10km, 5km 이런 데서 그냥 같이 붙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철책을 무너뜨리죠. GP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리고 국가에 있는 모든 그런 군대를 없애고 있죠.
후방 부대도 없애고 있죠. 전략 부대도 없애고 있죠. 전방 부대도 없애고 있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을 가뒀던 울타리들을 허는 거예요. 친북 인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낳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회유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에 종교가 있고 그 나라에 뭐 종교를 인정한다, 기독교를 인정하고 불교를 인정한다, 천주교를 인정한다. 그들의 목적 자체가 적화예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적화가 목적입니다. 적화. 더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또 여기에서 또 구별된 분들만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을요, 진짜 창조주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나마 이 미군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에 주둔하고 있어서 그러죠. 하룻밤 사이에 그냥 개밥그릇 안에 있는 그냥 고깃덩어리 불과해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안에 이들 4개국 안에 들어가 있는 밥상이에요. 밥상.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이 종북을 하고 친일을 하고 친미를 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는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 땅덩어리를 그냥 집 밟아 그냥 뭉개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25 전쟁 이후에 친일파들이요, 북한에서 숙청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이 공산주의들과 싸웠어요. 예, 이게 6.25 전쟁 이후의 친일파죠. 6.25 전쟁 이후의 친일파들은요, 북한 공산들과 싸웠다니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근데 대한민국 안에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살인을 했고, 예? 죽창으로 찌르고 중공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바로 종북주의자들이에요. 지금의 종북주의자들. 적과 내통하고 적과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들 친일파라고 지금 욕하면 안 돼요. 예. 친미주의자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최소한 친일파들은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적인 북한 공산당들과 싸웠다니까요. 그리고 혁혁한 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공로는요, 대한민국의 영웅은요, 6.25 전쟁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참 이 3.1절도 그렇고 8.15 광복절도 그렇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왜 민족의 역사가 민족의 영웅이 있는데 또 6.25 전쟁 이후에는 적이야, 원수야. 근데 이들을 영웅으로 대해야 되냐 아니면 적으로 대해야 되냐,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6.25 전쟁 이후에는 적이었어. 근데 6.25 전쟁 이후에는 영웅이 됐네. 그럼 이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매도해야 되고 친일 인명사전부에 올려가지고 이들을 매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웅으로 대접해줘야 됩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 인식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6.25 전쟁인데, 전쟁. 1948년 8월 15일이냐 1945년 8월 15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6.25 전쟁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38선 이남에 있는 친일파들이 과연 이들이 과거에는 친일이었는데 이들이 과연 종북을 했느냐 아니면은 공산주의와 싸웠느냐 반공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친일파를 대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근데 종북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이걸 교육시키죠. 후대에. 근데 친미주의자들이나 친일주의자들은 역사를 가르치질 않아요. 왜? 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들의 그런 영웅적인 행동이나 영웅적인 일들을 드러내놓고 말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종북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어땠고 아버지가 어땠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근데 죽이는데 왜 죽였어? 친일파였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의 양민과 이 나라의 국민들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친일파였기 때문에 이승만이가 그 친일을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친일파들을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다 친일파입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다 친일파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그 학살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친일파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